자, 그런데 이 파기자판 희망 회로를 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파기자판 희망 회로를 또 돌리고 있어요. 조중동 가운데서 거의 드러내놓고 파기자판에 좀 힘을 실는 언론은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저 파기자판을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윤석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 구독자들의 로열티를 어떻게든 그렇죠. 지키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실 무죄가 선고된 다음날 이제 양상훈 그 칼럼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상황에서 윤석열만 탄핵 파면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재명의 빈집털이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분석은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 제시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분석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난 뒤에 조선일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놓은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국힘당과 똑같은 신종마약, 파기자판을 꺼낸 거예요. 예. 보면은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대표 무죄 확정이거나 2심 파기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 보통은 다시 재판하려면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는데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 1, 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도 있다. 네. 이건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파기자판이 흔치 않긴 해요. 네. 그런데 파기자판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피고인의 그 소송 지연으로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라는 거죠. 네. 외려 피고인이 충분히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대법원에서 그 무죄로 올라온 사건을 유죄로 파기자판에서 확정하는 경우는 0건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조선일보는 감추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조선일보의 이런 좀 야바이꾼 같은 이런 보도, 특히 이건 사설이잖아요. 이 사설을 읽고 판사들도 많이 볼 겁니다.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또 조선일보 뭔가 눈속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파기자판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파기자판의 확률이 그 가능성이 0%인 것처럼 0.073%가 아니고 0%인데 0%인 것처럼 사실은 없다는 말을 하기는 못하니까 가능성이 없는 어떤 대안을 그럴싸한 대안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92년도에 제 언론사에 입사하고 난 뒤에 참 여러 번의 대선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그 개입, 대선판 개입, 상당히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을 봤는데 이번 이 파기자판을 보면서 그 천하의 조선일보도 이제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카드가 없는 거죠. 내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도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파기자판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지? 그럼 윤석열을 살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기 선고를 해서 윤석열 내보내라는 거죠. 묘비명을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를 써라. 파기자판의 희망 고문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헌재에 사실상 빨리 파면을 하라. 조기 파면 얘기는 차마 하지 못했지만 노골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이제 헌재의 시간이 왔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재를 지키고 허무는 것은 경찰 버스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다. 세계가 바뀌는 순간 한국의 선택이 국가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썼죠. 근데 이게 이제 헌재가 묘비명을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를 써라 하는 말만 보면 이 묘비명이 누구의 묘비명인지가 헌재의 묘비명인지
윤석열의 묘비명인지가 약간 근데 불확실하긴 저거는 해요. 뭐 헌법 재판관들이 이제 각자가 자신의 판결문을 이제 마지막 묘비명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주문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또 슬쩍 이게 윤석열을 향해서 네. 묘비명이라는 그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렇게 슬쩍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탄핵 찬성인지 아니면 탄핵 반대인지는 사실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조선일보도 이제는 더 이상 탄핵을 지연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는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조선일보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칼럼에서 이미 예, 얘기를 했죠. 이미 네. 그리고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뭐 윤석열, 김건희는 조선일보하고는 이제 불구대천이라고 그러죠. 네.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조선일보는 현재 스탠스를 이제 이재명도 윤석열도 둘 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중앙일보 볼까요? 중앙일보 요거는 이제 중앙 선데이라는 이제 그 자회사죠. 네. 거기서도 이제 사설을 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헌재가 결단을 해야 된다 네. 빨리. 너무 조중동 늦다. 가운데서 가장 직접 합법을 통해서 헌재의 조기 선고를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느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삼성은 이재명의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에 이재명 테마주들이 올라가는데 삼성주들이 올라가요. 네. 삼성이 이재명 테마주로 좀 묶이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렇죠. 중앙일보도 일단 넓게 보면 이제 삼성이랑 뭐 같은 진영이 있다고 네, 볼수 김건희는 있죠. 뭐 중앙일보가 뭐 삼성하고 지금 거리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여전히 중앙일보는 범삼성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중앙일보가 사실은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키우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은 한동훈은 SK 쪽에 연루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을 거쳐서 한동훈 정권까지 이어지게 되면 정말 SK가 재계서열이 SK하고 삼성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가 은근히 좀 조선일보와 한동훈의 견제구를 날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걸 기점으로 뭔지 모르지만은 이 범삼성가들이 이재명에 배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최근에 특히 중앙일보 출신의 그 김진, 그 아주 극우 칼럼니스트죠. 네. 근데 갑작스럽게 그 태세를 전환을 해서 윤석열은 빨리 8대0 심판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 선고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 중앙일보는 조선일보하고는 좀 결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네. 자, 동아일보 볼까요? 동아일보도 김순덕 씨가 동아일보죠. 네. 김순덕 칼럼. 네. 도발이라는 테마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거짓말 허가준 내준 2심 판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또 우리 실시간 채팅글에 이제 김진은 한동훈계인 것은 맞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도 빨리 이제 조기에 빨리 이 선고를 내려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김진도 역시 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영향권을 좀 받아서 입장을 사실은 이제 조금 전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동아일보가 사실은 조중동 가운데서 그 윤석열 그 탄핵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가장 좀 센 얘기를 좀 해왔어요. 그런데 원래 이 동아일보에 이제 이 김순덕 이분은 뭐 동아일보 내에서 뭐 워낙 그
이 민주당 또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붓는 칼럼니스트였죠. 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이제 독자들의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좀 풀어주는 칼럼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짓말 허가증을 내준 2심 판결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재명의 그 무죄에 대해서 못마땅한 심사를 드러내긴 했습니다만은 동아일보 사설은 좀 달랐어요. 예. 또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전에 하기는 하나 이렇게 헌재를 또 때리는 그렇죠. 그런 사설을 썼네요. 네.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아일보도 그 윤석열 이 파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조중동 가운데서 중앙하고 동아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조선일보는 좀 눈치를 보고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마무리할 때다 이러면서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국힘이나 사실 윤석열 쪽에서는 최대한 그 헌재가 시간을 좀 더 끌어주기를 좀 내심 바라고 있을 텐데 네. 조중동의 지금 전체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논조는 헌재가 지금 빨리 선고를 빨리 내려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고는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지지 세력도 있으니까. 근데 빨리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조중동도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은 이제 원치 않는다라고 한 걸 드러낸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조선일보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조선일보 3세가 사실상 한동훈을 굉장히 그 대선 후보로 많이 키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도 슬슬 이제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가지고는 사실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한동훈 입장에서 그 윤석열 이 파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게를 실는 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극우 세력들에서 조선일보 절독 운동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에서 다시 조선일보 스탠스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 극우 세력들의 좀 눈치를 보는. 오늘도 동아나 중앙하고 비교해 보면 조선일보는 굉장히 좀 어정쩡하잖아요.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중동 모두 다 윤석열에 대한 조기 파면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좀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좀 실려 있는 것 같고. 그 아까 빅터 차 얘기랑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으로 이제 미국의 공화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 기득권 네. 보수 세력들도 윤석열은 이제 좀 나가달라 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뭐 조한창이나 지금 정영식 뭐 김복형 이 한 세 사람 정도가 지금 윤석열 그 파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조중동의 그 논조를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거예요. 네. 외려 조중동이 뭔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좀 어거지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좀 복귀 시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뭐 한번 자기도 좀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이 조중동까지도 지금 뭔지 그리고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의 공화당을 대변하는 이런 빅터 차까지도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대선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그 세 명의 보수당의 재판관들이 이 헌재를 좀 불확실성에 빠뜨린 헌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성에 빠뜨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없어요, 없죠. 사실은. 네. 예. 이게 뭐 한 달 더 끌어봤자 그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돼. 1년을 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한두 달 끌어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중동에서도 보면 특히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아마 그 헌법재판관들 가운 뭐 조한창이나 정영식도 그 비슷한 뭐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가 이재명 그 선고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이제 시간을 끌어봤는데 뭐 전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이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이거 시간을 더 끌어봐야 뭐 4월 18일 이후에 더 끌 수도 없는 거고 4월 18일까지 선고 못 내면 뭐 그냥 다 같이 죽는 거고. 네. 예. 그렇다고 참 그 윤석열을 그냥 파면하는데 손을 들자니 또 보수진영에서 욕도 먹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지금 진퇴양난이 아닌가. 네. 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